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에이콘스타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임을 맞춰 오셨더라고요. 실적 주가 탑 찍을까? 탑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OLED부터 카메라 모듈까지, 그렇죠? 자세한 네, 설명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장비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많이 주가가 좀 싸기 때문에 가지고 왔겠죠. 일단 그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일단 후방 산업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TFT LCD, LED, OLED 패널이랑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용어들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귀에는 좀 낯이 익은 그런 단어들일 겁니다. 물론 이제 후방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오늘은 좀 전방 산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쉽게 우리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그리고 우리 일반 디스플레이 쪽을 떠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방 산업 자체가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이제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올해 이제 좀 이슈가 그래도 시장이 좀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소부장주라고 불렸던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했던 한 해거든요. 올해. 정말 뜨거웠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여전히 지금 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 쪽에 지금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역시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장비나 이제 소재, 이제 부품 쪽 관련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좀 잃으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좀 반사적인 수혜를 좀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로직스 이제 모회사 정도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4차 산업 테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테마의 그 순환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큰 종목들이 올라왔고, 최근에 좀 꺾이긴 했지만 바이오주들이 다시 반등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특히나 좀 미국 시장은 좀 없지 않아 좀 과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좀 덜 받았고, 또 소부장주 안에서도 좀 상대적인 덜 관심을 받았던 이제 탑 엔지니어링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테마에 대한 이슈는 12월도 다음 달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상반기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전방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파워로직스 이제 모회사로서 순수하게 지분 가치만 제가 어제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종가에 대해서 그 지분을 약 한 24% 정도를 탑 엔지니어링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가. 실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좀 차트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파워로직스는 상당히 좀 잘 갖는 반면에 올해 탑 엔지니어링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던 주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봤을 때 파워로직스의 지분 가치만 800억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만 계산해 보더라도 훌쩍 2,000억이 넘어갈 것 같은 이 종목이 아직도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 걸 좀 예상이 됩니다. 전방 산업의 후광 효과가 이 후방 산업까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엮일거리가 많아서 시장 관심도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실적 탑 찍을까? 이거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살펴봤더니 1, 2,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7%나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4분기도 호조 이어갈까요? 네, 충분히 좀 이어갈 거고요. 그만큼 이제 3분기 누적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 역시도 이미 이제 보장이 됐다,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의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3분기 누적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1조 300억 원을 지금 넘어갔고요. 그게 작년도 3분기 누적 대비로 봤을 때는 58%가 넘는 성장 수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28억 원으로 100%가 넘는 이제 성장률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춰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연결 매출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의 연결 부분이 좀 잡혀 있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참고로 그 86% 정도가 지금 전체 이제 1조 300억 중에서 86% 정도가 파워로직스에서 잡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 매출액만 보시더라도 1,539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도 기준 봤을 때는 지금 7.3% 정도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151억 원으로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 파워로직스랑 탑엔지니어링 자체를 따로 분리시켜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파워로직스로 이런 장비들을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고 AS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너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순한 홀딩스 기업으로 보신다면 물론 기업에 대한 그 리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탄탄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가 좀 초점을 주시하면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파워로직스에 대한 언급도 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좀 정리를 깔끔하게 드리면 일단 모바일 카메라 모듈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창 이제 핫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이죠. 참고로 전기차만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전체 가격의 40% 정도가 지금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배터리 쪽에서 지금 차지를 할 정도로 또 배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성능에 따라서 또 불량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죠. 테슬라에서도 막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았던 그 우리가 뉴스도 좀 접했을 텐데 그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전방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트렌디한 이런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이런 자회사 파워로직스를 앞세워서 여기에 대한 그 효과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식에서 상승 동력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외국인 누적 보유 수량이 최대치를 달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스몰캡 중에서 스몰캡들의 평균적인 그 발행 주식 수를 좀 떠올려 보시면 2천만 주 전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 일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10만 주 언더로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소외를 받을 때의 얘기죠. 그런데 이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물론 이제 발행 주식 수는 약 한 1,6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일평균 거래가 약 30만 주의 거래량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계속 어디선가 주목은 받고 있다는 거죠. 주가 자체는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밀리면서 이게 거래가 늘어난 경우는 안 좋은 그림이겠지만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디선가 좀 받아가고 있다는 거. 이따 잠시 후에 또 수급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계 누적 보유 수량이 일단 최대치의 기록을 했다는 거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차트 잠깐 보고 계시는데 가장 하단에 있는 지금 추세를 보시면 누적 그 외국계 자금들이 누적 포지션이죠.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지가 최근 들어 11월에 지금 최고치에 지금 달한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기관들은 조금 미미하긴 하나 지속적으로 파워로직스와 덩달아서 좀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오늘 제가 알기로는 또 파워로직스가 그 IR을 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그 다음 주 또 12월부터 없지 않아 좀 파워로직스 탑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같이 커플링된 주가의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탑 엔지니어링이 왜 못 갈 수밖에 없었냐면 물론 올해도 그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그 전체 시장 상승률보다는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온 상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부장주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갔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이미 그 주가가 1차적인 그 주가 리레이팅이 일단 나왔어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고요. 100%가 넘는 상승률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부각이 됐던 종목이 바로 탑 엔지니어링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파워로직스가 같이 덩달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항상 스몰캡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1차적으로 한번 부각을 받았을 때 강한 거래가 나오면서 시세가 한번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조정 국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제 그 지지라인들이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충분히 지지라인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지금 배경이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중장기 평선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패턴을 잠깐 보시면 많이 이제 기술적 분석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마지막 이제 그 수렴골로 중기 패턴이 이제 마지막 이제 수렴으로 나와서 상승 패턴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다음 달 주가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1차 목표가는 이제 1,500원 정도. 손절가는 조금 더 깊게 8,610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나름대로 한 목표 수익은 한 15%에서 20% 정도 좀 거둘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종합을 해봤을 때 파워로직스를
안 들고 오시고 이 탑 엔지니어링을 들고 오신 이유가 저평가 매력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면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61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박자 차트로 정리해보죠. 역시 실적 매력이 가장 높은 종목 탑 엔지니어링 함께했습니다. 에콘스탁 신준섭 팀장과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